사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뭘 끼고 다니든지 거의 쳐다보질 않아요. 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못 끼고 다니는데 아무도 이걸 보고 이상하다 뭐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최근에 블루투스 이어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일전에 QCY T1 가성비 좋은 이어폰 그 녀석도 그렇고 아직 이제 소개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몇몇 제품들을 더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몇 번 소개 드렸던 것처럼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던 무선 이어폰은 에어팟이었어요. 뒤에 보이는 저거. 아무래도 제가 아이폰을 메인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 궁합이 좋고 해서 몇몇 아쉬움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그냥 참고 쓰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이 앞으로는 거의 메인으로 쓰는 블루투스 기반의 무선 이어폰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만족감이 높은 그런 제품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젠하이저에서 나온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네, 요 녀석입니다. 평소에 아마 블루투스 이어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벌써 알고 계실 거예요. 평가도 상당히 좋고 지금 물량도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네, 이 녀석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실제로 써본 소감은 어떤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왜 소리가 안 나냐.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보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마음이 끌렸던 게 이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패브릭 소재로 돼 있어요. 흔히 이제 천 소재라고 말하는 그런 건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케이스, 이런 제품류의 케이스 중에는 제일 고급진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오염이 됐을 때 이 오염된 것도 잘 지워질지 이런 거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을 쓸 때보다 좀 더 조심하면서 쓰게 되는 그런 경향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드러나는 고급진 뭐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유닛을 잡아주는 자력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대부분 다 좋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랑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부피가 좀 돼요. 그래서 다른 지금까지 썼던 무선 이어폰의 케이스와는 달리 부피가 조금은 커서 이게 휴대하는 데는 사실 좀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좀 거슬리는 느낌은 있어요. 유닛은 이런 류의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착용감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밀어 넣었다가 살짝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 되는, 네, 이런 방식으로 착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고정을 할 때 이 귀 연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살짝 걸치면서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장시간 썼을 때 아프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하거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한 번에 몇 시간씩 쓰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뭐 이거를 좀 쓰면서 귀가 아프거나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유닛이 큰 것 때문에 이렇게 켰을 때 좀 보이는 게 별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 콩나물 디자인이라고 하는 애플 에어팟도 그렇고,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뭐 꼈을 때 프랑켄슈타인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뭐 제 경험상 에어팟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뭘 끼고 다니든지 거의 쳐다보질 않아요. 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못 끼고 다니는데 아무도 이걸 보고 이상하다 뭐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젠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이 제품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터치 방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귀에 꽂은 상태에서 이제 터치를 하면 뭐 음악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터치했을 때 재생 혹은 정지, 그리고 두 번 터치하면 다음 곡, 세 번 터치하면 이전 곡, 길게 누르면 볼륨이 내려가는, 네, 그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누르면 통화 혹은 음성 비서, 시리 같은 거 이런 게 호출되고 두 번 누르면 주변 인식 모드로 변환이 돼요.
그리고 3번 누르면 아무것도 없고 길게 누르면 볼륨이 높아지는 그런 조작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앱을 설치하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조작을 하면 되는지 다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뭐 겁을 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해서 뭐 귀에 꽂은 상태에서 조작을 할 때도 괜히 귀에 압력이 들어가거나 하지도 않고 뭐 기능을 끄고 켜거나 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해서 좋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오른쪽 유닛을 한번 터치했을 때 음성 비서 뭐 실이라든지 이런 걸 호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건드리거나 했을 때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시리가 호출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아예 앱에서 끄고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에서 음성 비서 호출을 하는 이런 기능은 끄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또 아무래도 이 제품이 커널형이라서 뭐 바깥 소음이 들어오는 게 적고 그래서 음악에 대한 몰입감을 높일 수 있고 이런 거는 분명히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많은 제조사가 주변 소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놓고 있는데 네, 이 녀석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을 2번 터치하거나 혹은 앱에서 끄고 켜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감이 높았어요. 뭐 일부 제조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억지스럽게 켜서 음악을 좀 많이 다운시키고 주변 소리만 많이 들리게 하고 해가지고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곤 했는데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주변 소음이 들리고 해서 네, 뭐 이질감이 크지도 않고 음원을 감상하거나 할 때 좀 몰입감을 해치지도 않고 해서 좋았어요. 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반 이어폰이라고 하면 또 하나 신경 쓰게 되는 게 지연 시간이죠. 뭐 흔히 이제 싱크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사용해본 환경에서는 뭐 음악은 굳이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이용해 봐도 뭐 싱크가 틀어지거나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써본 환경에서는. 근데 이제 몇몇 후기를 보면 게임을 할 때는 조금 싱크가 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아이폰에서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추후에 확인을 하게 되면 뭐 커뮤니티 탭이라든지 댓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어폰을 소개하게 되면 가장 주목하게 되는 그리고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청음감, 그러니까 음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명성이 자자해서 어떻게 보면 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음, 중음, 고음을 나눴을 때 저음하고 고음에서 꽤 괜찮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음 같은 경우에는 억지스럽지 않게 좀 강조가 되면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고음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높이거나 하더라도 치차름이 크게 발생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저는 괜찮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앱을 이용하면 이퀄라이저 설정으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기본값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분들은 이퀄라이저로 조금씩 자기한테 맞는 입맛에 맞게 조정을 하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이 모델을 쓰면서 단점이라든지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은 없었냐? 네,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없을 리가 없죠.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폰하고 뭐 맥, 아이맥 이런 식으로 환경을 꾸려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다 이제 블루투스 기반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죠. 근데 아이폰에서 쓰다가 뭐 맥북이라든지 아이맥으로 이 제품을 연결해서 듣고 싶으면 페어링을 한쪽을 끊고 다시 연결하고 끊고 연결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줘야 합니다. 네, 이거는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소모되는 속도가 오른쪽 유닛이 메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이 유독 빨리 소모되는 그런 문제 혹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가격이죠. 40만원에 달하는 가격은 뭐 어떻게 얘기해도 아쉬운 부분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불투 이어폰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벌써 이제 작년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2018년 동안 써본 무선 이어폰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어요. 뭐 물론 가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가격이 높아서 무조건 만족감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뭐랄까 쓰면서 오히려 가격을 잊게 되는 그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네.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요. 뭐 아무튼 음질도 그렇고 기능, 디자인 뭐 다방면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빠르게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 그나저나 이거 2는 언제 나오는 거야? 2